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 국장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피로가 좀 풀리셨습니까? 아직도 똑같아요? 많이 풀렸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제천도 다녀오시고 충주도 다녀오시고 당원들도 만나고 그러셨더라고요. 연일 바쁘게 보내시네요. 네, 연일 바쁘고요. 일단은 대선 끝나고서 당원들에게 감사하러도 다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 6월 3일은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발빠르게 시동을 걸으려고. 아, 벌써? 한 1년 남았어요. 걸 때가 됐군요. 네. 이 분위기 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참, 충주 분위기 많이 좋아졌겠어요, 당원들? 제천 갔다가 충주 갔었거든요. 예. 아휴, 완전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제천도 뭐 좀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 차이밖에 안 네. 났으니까, 그 이준석 표를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제 뭐 이렇게 네. 되는 대로 가면, 이길 수도 있었던.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제천도 3%밖에 안 났고, 충주는 1100표인가? 차이로 네. 이재명 후보가 1% 이겼고. 정도 이겼고. 야. 그래서 충주를 이긴 게 저희들은 가장 큰 대승을 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김혜경 여사의 고향이라 그래서 뭐 씨암탉이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그런 분위기 뭐 꼭 그래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충주가 바뀌었나요? 그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심판 분위기였고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극복을 좀 하자는 그런 의미가 워낙 있었던 데다가 네. 그 선거 운동 자체도 좀 그러니까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은 제천은 여전히 어려운 지역에서 어렵게 선거 운동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충주를 가 보면은 압도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선거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똘똘 뭉쳐서 그동안 이제 충주가 우리 민주당은 분열이 좀 잘 된다 이런 평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충주의 당원들이 스스로 느끼는 게 이번 우리가 단결하니까 이기더라. 이런 자부심이 좀 생겼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 상태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이제 의식들이 좀 많이 고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 도당위원장님으로서 나름 더 의미를 두실 텐데 좀 분석을 해보셨을 테니까 어떻습니까, 의미를?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도민들에 대한 감사예요. 저는 3년 전에는 이제 진천을 제외하고는 다 졌거든요. 그랬죠. 예, 청주도 다 졌으니까요. 예. 근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지역 5곳이 모두 이겼습니다. 그리고 충주를 이긴 거거든요. 네. 총선으로 치면은 8석 중에서 6석을 우리가 가지고 오고 그 제천 같은 경우에서 선전을 하고 예, 이런 이제 결과라서 저희들로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충북이 민심의 바로미터다. 네. 그 이제 증명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북이 이기면 전국에서 이긴다. 이런 이제 증명을 다시 한번 해낸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거의 모든 대선에서 네. 다 그 승리를 예측을 한 이런 예.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도민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선거의 요인이 뭐냐 이렇게 할 때 민주당이 신구 조화를 잘 이루어서 통합선대위를 잘 꾸리고 전체가 다 한 몸처럼 움직인 게 승리의 요인이었다는 평가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를 좀 드립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이시종 도지사, 노영민 네. 실장, 뭐 맞아요. 도종환 장관님, 뭐 이장섭 의원, 뭐 등등 한범덕 시장님까지 골목골목 막 충북 전역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그 이제 초선 국회의원들이 거의 뭐 보시는 대로 어마어마한 활동량으로 그 뭐 움직이고 또 시도의원들 할 것 없이 뭐 너나 없이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종횡무진 다녔었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뭐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아주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더군요. 더군다나 새벽부터 다니시고 새벽 별동대 했나? 그죠? 예, 새벽 별동대는 4시나 5시부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시유세단 학시? 예, 학시 유세단이 이번에 아주 인기 최고였죠. 옷도 이제 유관순 옷에 뭐 군복 입고 막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충주사회유세단이라고 씨암탉 이만하게 네네네. 판넬로 해서 막 들고 다니고 맞아요. 그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특별한 유세팀들도 움직이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아주 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한몫들 한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이건 뭐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기도 할 건데 그저 지역구인 서원구는 보니까 좀 낮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충북 평균보이 47.47%인데 서원구는 47.38%. 중부 상권보다도 낮던데. 네. 어떻게 뭐 그 인구나 이런 뭐 성향의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1년 전에 저 선거할 때 그 이제 인구 특성이 변했다는 얘기를 여기 와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 23만 제가 이제 그 한 6, 7년 전이죠 벌써. 예. 그 제가 5년 전 그 무렵에 23만으로 흥덕구하고 비슷한 명수였었거든요. 네. 오. 인구수가. 예. 근데 갑자기 와 보니까 흥덕구는 쭉 올라가고 우리는 18만으로 떨어지고 평균 연령도 45세에 뭐? 가까운. 그래서 제일 청주에서 어른 동네가 됐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전부 동남직으로 30대들은 맞아요. 상당히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청주에서 한 군데 지면 서원구를 질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신승을 좀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재미난 거는 저희들이 제가 당선되고 나서 1년 동안 현도에 대해서 예. 그 쓰레기 선별장이라고 하나요? 네, 그 네. 투쟁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얼마나 거길 쫓아다니고 현도에 이것저것 좀 만들려고 노력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1년 동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자주 가기도 하고 그게 좀 반영이 됐던가요, 이번에? 13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아, 아니 원래는 그 전보다. 그 전보다. 그 전에 제가 얻은 득표 수 보다? 더하기 13표. 아, 와, 그래요. 표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건 그거고. 야, 대통령 진짜. 선거, 대통령 선거고. 그런가 보네. 예,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이 고민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건의 좀 하십시오. 그 현도 그쪽에는 뭐 아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소외 현상이 많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닐지도 그래요? 모른다.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가고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 현도 그 개발단지에 직접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도 하고 거기 민원청취 가서 하고 근데 그래서 그랬군요. 그 우리 이제 그쪽 시의원님들이 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설득이 되는 거냐 박승찬 시의원 열심히 하던데 더 해야 되겠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입니다. 이게 민심이라는 게 참 움직이기가 이게 쉽지 않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그 뉴스가 있었는데 좀 전에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은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수사, 기소 이런 기관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소하고 수사하고를 분리를 하는 게 이제 큰 그 이제 맥락이 좀 그렇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수처도 주고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자는 네. 안이 있는가 하면 네.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중수청,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수사를 하자 이런 안이 있어서 아마 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거하고 현재의 검찰청을 그 공소청으로 바꾸는 거. 예, 요게 아마 좀 맥락이 좀 타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네, 공수처. 공수처가 지금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 지금 군데가 수사라는 거죠. 공수총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청은 있는 거죠. 수사본부는. 거기다가 이제 중앙수사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현재 있는 거는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소는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라는 조직이 예. 생겨서 네, 거기서 하고. 검찰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청주지방검찰청 지금 산남동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름이 뭘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럼 공소청으로 바뀌겠죠. 청주지방공소청 예를 들어서. 네네네. 아 그렇게 거기서 수사 업무들은 전부 이쪽 수사기관 쪽으로 이전이 되는 거니까요. 예. 아. 검찰의 수사 기능은 어쨌든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걸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부서인데 법무부 산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가. 글쎄요. 뭐 행안부로도 간다고. 네, 행안부가 아니면은 국무총리 산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구성을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법무부 산하에 그 공소와 수사를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수사를 떼어내서 행안부로 가든 아니면 이렇게 국무총리 산하로 가든. 그 수사 권력 기관을 분산시키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네, 뜻이군요. 그래서 그거가 준비가 좀 되고 있고요. 일단 법안은 올라갔으니까 일단 국회에서 그에 대한 논의는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올해 중에는 결론이 나겠네요. 빠른 시간 내에 더 더워지기 전에 끝내자는. 더워지기 전에. 그래요? 오, 빠른 속도감 있게 하는군요. 네네. 빨리 가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었던 건데 빠르게 가. 아 그런가요? 예. 그때 캐치프레이즈.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지역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중요한 게 그 저번에도 우리 말씀 나눴는데 그 야구장. 네. 야구장을 포함해서 이제 복합 스포츠 시설을 공약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김영환 지사께서 갑자기 돔구장을 짓자고 또 제안을 했어요. 숟가락을 들고 나오셨어요. 갑자기 숟가락을 얹었죠.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 그 공약에 저희들이 넣어서 여기 네. 와서도 야구장을 새롭게 좀 짓거나 스포츠 타운을 좀 컴플렉스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확 들고 나오셔가지고 혼자서 다 독식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이게 뭐 네. 얹을만도 하고 어쨌든 누가 되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하나이글스가 청주 안 온다는 게 도민들에게 좀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재 있는 체육관,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 현재 있는 야구장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그 시민들의 의견은 높아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거에 또 불을 지른 게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야구장을 새롭게 건설을 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 나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편이에요. 정치권에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서원구에서는 미평교도소 이전 문제도 2018년도에 제가 하고 나서 막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중요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스포츠 컴플렉스도 이제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뜨거워져야죠. 달궈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 그 새로운 그러니까 1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주요 아젠다가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가 그에 대한 설계와 계획을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을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 이럴 경우 이제 빠르면은 다음 총선까지 설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는 왜 그러냐면 그때 대통령 선거를 또 하게 되니까 예.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다시 공약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 전에 뭔가 그렇죠. 설계가 돼서 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좀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년 내로 좀 끝내주세요. 아예 짓는 것까지. 제 생각 같아서는 뭐 그냥 그러니까 5년 내 정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약도 잘 하셨고 어쨌든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복합시설. 아니 다들 관심이 많다. 그 전에 관심이 없었던 사안이잖아요. 아니, 근데 관심이 이번 선거를 네. 하면서 이제 관심이 생기고 다들 관심이 많아진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광희 의원님 덕입니다. 제가 볼 때. 잘 그를 주장하셔서 어쨌든 도움이든 그냥이든 잘 좀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이제 현안인데 이 국회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통령은 연일 오송 참사를 거론하시던데요. 그 오송 참사 국정조사 문제는 대통령이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취임하시고 나서도 오송 참사 문제는 어쨌든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현희 의원이 네. 그 이제 의총에서 예. 이 그 오송 참사 국정조사 하자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도 이거 해야 될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래서 조만간 이에 대해서 뭐 검토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현 지도부에서 다음 차기 지도부가 해야 될 과제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현 지도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차기 지도부의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차기 지도부의 중요 과제로 집어넣는 게 중요한데 그건 뭐 당연스럽게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내대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뽑는데 이번 원내대표는 그 작년에 총선 대승한 이후에 1년 동안 끌어오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 선거를 승리한 그런 원내 지도부가 됐고요. 네. 차기 이제 원내 지도부는 안착시키고 다음 지방선거를 승리하게 만드는 지도부가 돼야 네,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원내 지도부에서 주요 과제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이현희 의원이 그 지역구를 맡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당대회는 언제쯤 해요? 전당대회는 요게 끝나면은 차기 원내 지도부가 네. 결정을 합니다. 아, 그런 거군요. 예. 그럼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에 의원님 누구 뽑으실 거예요?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둘 중에 한 명? 이현희 의원도 갑자기 페이스북에 갑자기 그렇게 쑥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이현희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주장을 했는데 누구는 안 뽑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서 그냥 궁금했었어요. 하여튼 뭐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네, 좋은 분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선거를 하는군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지방선거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뭐 지방선거 전략 이런 거 잘 준비를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도지사가 누가 뭐 거명되고 있고 시장은 또 누구 또 벌써 누가 뭐 내정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내년 지방선거 전략은 어떻고 어떤 사람이 좀 지방선거 후보자로 돼야 하는지 그리고 입장이 좀 있습니까? 일단 지방선거에 누가 되는 거가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도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카운트다운 시작했고요. 네. 358. 지금 오늘 네, 남았는데 이제 크게 보면 두 축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 축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큰 축으로 보면 충청북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 그건 이번 대선 공약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만 네.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만드는 일들. 그래서 각종 정책 토론회나 이런 거를 지역위원회별로 일단 청주는 네 군데가 함께 있어서 그냥 청주는 한번 하면 되는데 네. 지역별로는 시군 단위별로 웬간하면 해서 네. 정책 토론회를 계속 좀 개최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네. 또 한 축으로는 그렇게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그 메신저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메시지를 품고 그 메시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이제 사실은 우리 후보로 나타날 건데 그런 후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날 더워지기 전에 그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뭐 오늘부터 제가 한 바퀴 지금 돌고 있는 거고요. 예, 제천 충주 갔으니까 내일은 이제 보은옥천 영동과 중부지방을 갈 건데 이렇게 좀 다니면서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하고 그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지방선거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도당이나 민주당의 그런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그 후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도 운영하겠다. 지금 이제 이번 대선하고 12.3 내란으로부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소위 어떻게 보면 정치 이벤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정치의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동안을 6개월을 어떻게 보내왔는지를 당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네. 내년에 출마할 사람들이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뭐를 했고 누구는 회피했고 누구는 보이지도 않더라. 이걸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선을 또 했어요. 대선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출마할 사람들까지 현재의 의원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시켰다는 점이에요. 이번 대선에서 공을 세워라. 그래서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놓여서 활동하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어마어마하게 활동량이 많아요. 그 이번에 보면 그 뭐 이렇게 뭐 적혀 있지 않은데 막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운동한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죠. 골목골목 다녔던 분들, 그분들이 전부 출마자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놓다 보니까 당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하더라. 누구는 뭐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반영되겠죠. 성적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적표 있으면 뭐예요? 나는 지방선거 그 뭐 후보자 선출될 때쯤 되면 또 그거 다 휴지 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성적표가 뭐 꼭 이렇게 뭐 텍스트로 해야지만 성적표인가요? 다 머릿속에 있겠죠. 그렇군요. 머릿속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제가 얘기 듣기도 아무개 말고는 안 보여. 뭐 이런 얘기들을 언론인들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 후보로는 뭐 고공전에 누가 뛰어나게 한 것 같고 뭐 맞아요.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유튜브만 하는 사람 있고, 하여튼 열심히들 하겠지만, 각각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죠. 네, 그에 대한 평가는 당원들과 도민들께서 해주시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네네. 다 해서, 저번에도 뭐 경선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지금 이제 열심히 하는 배경에는 경선을 공정하게 시켜줄 것이다라는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상관없이 누구한테 잘만 보이면 뭐 어떻게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당원들의 관심을 끌고 당원들의 눈에 좀 띄는 활동들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실에도 관여하지는 않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대통령실 관여 안 하죠. 그죠? 당에서 알아서 공정한 경선 룰을 가지고 또 기존에 활동한 거를 당원들이 다 평가해서 적임자를 뽑겠죠? 당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는 지난번 총선 때 청주의 4명이 다 신진이 그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발탁이 되면서 당 전체 분위기가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도당위원장 선거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도지사, 시장 이런 이제 무게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도의원, 시의원도 이제 후보자를 선택을 그러네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뭐 기준 같은 게 그걸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각 위원장, 의원님들, 국회의원들이 하나요? 저도 도의원 할 때도 경선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도 경선하셨고. 네, 전 경선 2010년도에 경선했는데 그 당시엔 대의원 경선했거든요. 옛날에 그 우리 뭐 특히나 이제 대의원 경선은 비례대표들이 많이 했었죠. 옛날에 그 돌아가신 육미선 의원 비례대표로 네, 네. 한 표 차인가요, 세 표 차인가요, 그렇게 뭐 이기는 이런 역전의 드라마들을 많이 봐왔죠. 근데 이제 당원 투표로 거의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네. 아, 제가 자꾸 그거를 뭐 무슨 미심쩍 듯이 여쭤보는 게 요새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얘기가 야 어디에 누구 시연은 이제 끝났대. 소원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그런 소문들이 끝났대가 그러니까 안 다음에는 공천 안 준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요. 누구는 아니래. 뭐 벌써부터 그러니 그런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뽑게 될까? 이게 궁금증이 자꾸 생겨서 그런 겁니다. 성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딴 데는 모르겠고. 저희는 뭐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다들 저는 다 공천하고 싶은데 어쨌든 너무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12.3부터 6개월 동안 정말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그 이제 저희들이 1000만인 서명운동 할 때부터 그랬죠. 이미 어마어마하게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열심히 하신 분들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 무슨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길잡이를 잘 하셔야겠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네, 집권 시감합니까? 시감이 납니까? 일단 이제 그 특검 3법 통과하는 날이 네. 이제 본회의를 예. 그 강력한 집권 여당의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본회의를 들어갔는데 네. 야당의 주진우 의원이 뭐라 막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좀 더 야당답게 하세요. 세게 좀 하지 그런 겁니까? 세게 좀 하지 이랬더니 주변에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야, 이 여야가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의원들이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문제는 책임 있는 그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도민들의 안을 국민들의 그 요구를 반영을 할 것인지 이런 이제 무게감이 사실은 그 엄청 낮았죠. 네. 그런 무게감 또 비전 이런 걸 여당 도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은요. 일단은 도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롭게 또 집권 여당이 된 만큼 도민들의 뜻을 잘 받들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개혁의 방향 또 내란을 극복하는 것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통합시키라는 요구 이런 걸 좀 잘 받아들여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그 신행정 수도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충청북도가 그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저희들이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런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중간에 청주로 와서 인터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